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련해서 FDA 향후 신약 허가 규제 완화 기대감들도 좀 있는 가운데 한국 이제 입장에서 보면 10번째 FDA 신약 승인 주인공으로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마브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주가는 오늘 종가상으로 73,3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내년도 1월 22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 효율화 관련되는 부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트럼프가 어떤 코멘트를 하냐에 따라서 정시가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정책적으로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가 이제 트럼프 이전까지 보면 신약의 연평균 이제 승인 수가 36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에서 가장 이제 허가 문턱이 높죠. 유럽에서 EMA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어떤 FDA 허가를 받으면 그 약물의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을 가장 높은 규제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미국 시장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는 뭐 한 40% 넘기 때문에요. 약가도 이제 국내나 유럽에서 받는 것보다는 뭐 몇 배 이상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라의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R&D 어떤 능력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FDA 승인을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 그 신약 승인 건수가 한 50건대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한 50건 이상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규제 완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가장 뭐 기조는 공화당의 정책은 자유로운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이제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싫어하고 규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없애서 원활하게 어떤 자유로운 어떤 기업 환경을 하기 때문에 이 규제 기관인 FDA 입장에서도 신약의 허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3월 20일 정도 포드파 일정이 잡혀져 있는 HLB 입장에서 보면 이 캄네리주마브과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모 이제 실사 관련되는 부분은 NAI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 재실사, 그 다음에 이제 ODAC 관련되는 자문위 개최, 뭐 이런 어떤 이제 허들만 끝나면 최종 이제 허가 관련되는 일정들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수의 어떤 수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는 낮춰지는 어떤 속도에 지금 이제 좀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의 어떤 독립성 약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독립성 약화 관련되는 부분으로 오히려 또 이제 약물 승인의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버트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 보건복지부 이제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 관련되는 뭐 하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그 다음 암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대형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런 어떤 인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지금 일정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내년 1월 달 취임 전까지 계속 이제 등락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허가를 이제 시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불확실성인 부분이 같이 조금 혼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번 선거 승리에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가면 이런 어떤 이제 정부가 거대 정부화 되는 어떤 구조고 공화당은 굉장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가 좀 들어오죠. 그 이분의 이름이 이제 비백 라마스와미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뭐 잘 아십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계 이제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설립해서 신약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성공은 못했어요. 성공 못했는데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에도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이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약 승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인적 자원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규제 완화, 규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되는 게 이 신약 개발이고 자동차 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이제 속도를 조금 못 내고 있는 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되는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뭐 이런 어떤 흐름이고요. 이 비백 라마스와미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운다. 이게 본인이 이제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신약 개발할 때 이제 번번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삼상 연구를 2번이나 반복시키고 다른 국가에 유효한 임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인종의 어떤 흐름이든 이런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다인종 국가다 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눈 관련되는 부분들은 임상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요런 게 이제 FDA 이제 규정에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환자는 뭔가 효과가 있는 그 치료법의 접근 자체를 좀 못하게 하고 이 경쟁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약값만 올려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주장하는 약가 인하에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FDA의 어떤 규제가 의료 시스템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비용으로 전가되면서 오히려 이제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이반트 사이언스라는 신약 개발 업체를 창업했는데 신약 개발에는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FDA의 어떤 규제가 그렇게 썩 이렇게 달갑지 않은 어떤 라마스와미니까 이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뭐 수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제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7월달 같이 이렇게 밴드 상단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게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이 태깅되는 이런 어떤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클래스 2 지정되면서 10월 달에 빠질 때에 이 하락갭을 어제 78,000원 했잖아요.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할 때가 가장 이제 베스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다운 했죠. 분봉을 보시게 되면 갭다운으로 이제 연봉이 나왔고 이때 아침에 그 프로그램 매도가 한 13만 주, 14만 주가 아침에 바로 탁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봉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가 위축되는 흐름이 하루 종일 진행되면서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이 고가라든지 요걸 넘어가야 양봉을 전환하는데 갭다운 연봉을 내고 난 다음에 반등다운 반등이 거의 없이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갭다운 원봉으로 진행되면서 장중에 이제 69,900원까지 7만원도 이제 언더로 내려가는 흐름에서 이제 73,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흐름이죠. 이렇게 하락갭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이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제 저항을 인식해버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어떤 이제 태깅 흐름도 일단 일봉상으로는 지지가 안 됐습니다. 가격으로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72,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은 이제 8만원대 초반에 있습니다만 7만원대 이제 초반, 71,000원, 72,000원대가 요게 피보나치 이제 추세 가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겹치기 때문에 나름 강한 이제 지지선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격대인데, 크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지금 장중에 조금 이제 추가 하락은 안 됐습니다만 결국 이제 밑꼬리를 많이 못 내는 흐름으로 몸통 중심의 거래량은 이제 어제 거의 한 800만 주 가까이였다가 오늘 280만 주니까 절반도 안 되는 흐름으로 10% 가까이 일단 밀려버려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7월달 같은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작년 이제 12월달 같은 요 흐름이 굉장히 베스트인데 요 흐름들이 나오기를 조금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이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 어제 양봉으로 일봉상의 어떤 전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7만 1,000원대, 2,000원대를 회복하는 흐름이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이번 주에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기 라인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급 이슈로 아침에 조금 훼손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후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수급을 좀 주도했던 창구 쪽 흐름을 보게 되면요. 어제 이제 삼성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잖아요. 20만 주 넘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삼성이 바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창구는 7월 달에 올릴 때 했기 때문에 이 창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뭔가 조금씩 들어왔던 메리츠는 지금 또 이제 상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매도를 했던 신한하고 이제 어제 JP모건 서울도 매수를 했는데 어제 매수로 가담했던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삼성이 일단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했습니다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신규로 일단 매수가 들어왔던 삼성하고 JP모건 서울 쪽에서 다시 매도로 돌아섰던 것과 아침에 바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이후에 크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조금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의 양봉의 시가 라인이 75,000원이죠. 그리고 최소한 71,000원대, 72,000원대 이 흐름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78,000원 이상의 이 하락값을 메꾸는 흐름을 시도하면서 재료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연말 이전에 CMC 일정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알려지느냐. 그러니까 그 비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레터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근데 그거는 FDA 마음이기 때문에 FDA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 쪽에 가는 거기 때문에 레터를 보내고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갔을 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레터가 나오면 레터가 나왔을 때 이제 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빨리 나오는 게 이제 주가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이제 허들들이 빨리 되어야 이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비모와 같이 빠르게 이제 뭐 한 조만간에 이제 그 일정들이 나오느냐가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71,000원대, 72,000원대를 위로 올려서 양봉으로 요 78,000원대 저항대 하락갭을 만들었던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참고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댓글란에다가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살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